이어서 공시 확인해보죠. 삼성생명이 100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축소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매번 액수도 액수지만은 이 조호진 대표님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공시에 좀 주목하고 계시는 모습인데 그만큼 중요도가 높기 때문일 거죠. 주주들이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 어디 있을까요? 일단 삼성생명이 이제 삼성전자 최대 주주이고요. 그리고 삼성생명은 이제 아마 시청하신 분들도 많이 가입해 계실 텐데 변액보험을 갖고 고객들이 이제 보험금을 납입을 하면 납입한 돈을 갖고 이제 수익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전기, 삼성카드 등 삼성계열사에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갖다 축소했다는 것은 사실은 삼성생명이 보기에는 아직은 삼성전자의 대세 상승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다가 어떻게 추이가 돌아서는지 아니면 팔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다만 이걸 개인이 확인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거래가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보이진 않는다. 이런 점에서 저희 같은 AI 기업이 이걸 집계해서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것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한 100억 정도의 규모를 삼성전자가 팔았는데 지금 모니터에 나오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 기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삼성생명은 아래쪽에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초록색 그래프입니다. 계속 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은 사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도 이 시각에 이제 동의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상반기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이제 주가 수익률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이유는 뭐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HBM3를 갖다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HBM3가 무슨 SK 하이닉스만 갖고 있는 독자적 기술은 아니고 삼성전자도 이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개발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가 이 시점에 대해서는 좀 서로 전망이 좀 엇갈리긴 하는데 어쨌건 이제 올해 이제 챗 GPT 때문에 HBM3에 대한 수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HBM3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수익률이 안 좋았고 이것이 삼성전자의 좀 이렇게 패착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랴부랴 다시 개발에 들어섰다는 뉴스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온 대로 지지난주에 갑자기 빨간색 양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에 나섰다는 것과 개발을 실제로 한 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율도 있어야 되고 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양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또 난관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제로 HBM3를 갖다가 생산을 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면은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가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 주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결정짓는 또 다른 요소는 이제 유동성 공급입니다. 유동성 공급이 있으려면 삼성전자 시총이 400조가 넘습니다. 이런 삼성전자 유동성은 국내 기관으로는 부족하고 해외에 있는 기관들, 해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래 해외 외국인들의 유동성은 사실은 페드가 결정합니다. 근데 페드는 사실은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날라온 소식은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아직 반등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WTI랑 천연가스가 둘 다 엄청난 가격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요소가 인플레이션을 갖다 좌지우지하는데 둘 다 사실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에 좀 부정적인 뉴스고 두 번째는 이제 만하임 중고차 지수가 있는데 만하임 중고차 지수가 인플레이션을 갖다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만하임 중고차 지수가 내려가긴 했는데 예상보다 덜 내려갔다. 그러니까 둔화하고는 있지만 덜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인플레이션 다시 반등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일 날 미국 페드가 주목한 CPI가 다시 한번 발표하는데 CPI를 보시고 CPI가 예정대로 이제 많이 둔화한다면 유동성 공급이 다시 나올 것이고 삼성전자 주가도 올라가겠지만 만약 CPI가 덜 둔화된다면은 사실 삼성전자 주가는 당분간 올라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8만 전장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더 체크해보죠. VIP 자산운용이 KCC 글라스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요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KCC 글라스는 사면에서 알다시피 유리를 만드는 기업인데 유리는 이제 우리 건물에 있는 판자재 유리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중요한 건 이제 자동차 유리도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유리에서 특별히 고부가 가치 비싼 자동차에 있는 유리는 기술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KCC 글라스는 범현대가의 이제 일원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제 처음에 자동차 산업을 진입했을 때부터 KCC 글라스를 썼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범현대가이기 때문에 아직도 KCC 글라스를 쓰는 건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현대차의 어떤 매출이나 세계적 위상이 올라지면서 KCC 글라스도 같이 더불어서 이제 유리의 품질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 자동차에도 KCC 글라스의 제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현대차가 이제 IRA 대응이 늦었습니다. 그 때문에 내년까지는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IRA 대응이 늦었지만 그와 무관한 그런 뭐 그 부품이라든지 KCS 글라스 같은 데는 현대차 그룹의 매출 올라가면 더불어 같이 매출도 올라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KCS 글라스가 2분기에 좀 안 좋았습니다. 3분기에 다시 턴어라운드로 보겠는데 지난달 8월 28일 날 정목이 사주 일가입니다. 정목이 대표이사가 선임됐습니다. 이사에 선임됐는데 입말을 책임 경영이라고 대체적으로 말을 했지만 그 말은 무엇이냐면 뒤집어서 말하면 이제 KCS 글라스의 영업이익과 매출이 정상궤도 올라섰다라는 이제 방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